송영길 당원과 친명계 정치인들이 치맥 회동을 했어요. 이런 이제 뉴스가 나왔습니다. 송영길, 김용 등 친명계 치맥 회동. 이재명 대통령 너무 잘하신다. 그 여의도 인근에서 어제 요 치킨집에서 치맥 회동을 했어요. 이게 이제 젠슨 왕이 이 젠슨 왕 코스프레라는 거지. 근데 여기에 이제 그 친명계 핵심 인사들이 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한주 전 민주연구원장, 지금 이제 그만두셨죠? 그 다음에 뭐, 여러분 잘 아시는 요 뒷모습이, 김용 전 또 부원장, 여기가 염태영, 수원시장 출신이죠? 염태영, 의원, 그 다음에 한준호 의원, 송영길 의원, 이렇게 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요즘 이제 이 정도면은, 이 정도면은 그냥 한준호 점찍기라고 봐야죠. 한준호를 위한 치맥회동, 젠슨송의 한준호를 위한 치맥회동이다. 한준호 경기지사 만들기 치맥회동. 이거 뭐 누가 봐도 그 이재명 대통령의 그 측근들이 모두 한 자리에 모였기 때문에 한준호를 그냥 경기지사를 만들겠다. 이런 취지의 모임이고 이게 또 공개 회동을 했어요 어제. 저도 깜짝 놀랐어. 우리 송영길 전 대표님이 사실 좀 직선형이죠. 이렇게 상당히 뭐 거침이 없어요. 그게 또 이제 매력이기도 하고 약간 우려되는 지점도 있고 뭐 그런 경계선에 묘하게 있으신데 뭐든지 이제 뭐 눈치 안 보고 직설법으로 이제 정면 돌파를 하는 그게 이제 우리 또 송영길 전 대표님의 매력입니다. 매력이에요. 근데 이것도 완전히 뭐 대놓고 돌파를 하는 거죠. 야, 경기지사는 한준호야. 쉽게 얘기하면 추미애 꺼져. 김동연 꺼져. 뭐 이런 분위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역시 제가 뭐 선관위 뭐 대단하죠 여러분. 선관위 대단합니다. 바로 그냥 한준호로 명심통일. 이렇게 보시면 되죠. 한준호로 명심통일. 이쯤이면은 이제 한준호 의원이 본인의 이제 실력만 잘 보여주면은 경기지사 후보가 되는 거는 해볼만 하지 않을까, 그죠? 이 정도로 지금 힘을 실어주고 있기 때문에 뭐 대통령께서도 사실 뭐 1호 감사패를 한준호 의원에게 전달을 해서 뭐 사실 한준호 의원을 좀 낙점한 거 아니냐, 뭐 저는 그렇게 방송을 해드렸는데 그게 우리 국민들한테는 그닥 이렇게 와닿지는 않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한 장의 사진으로 한준호는 이재명의 픽이다라는 걸 확실히 점 찍어주는 그런 이제 회동이 아니었나 이렇게 보이고요. 오늘 CBS에 송영길 대표가 또 출마를 해서 이와 관련된 의미심장한 얘기들을 대방출했습니다. 우리 송영길 대표님도 우리 유튜버들에게는 정말 그 수호천사 같으신 분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송영길 대표님이 그냥 직진형이잖아. 그냥 막 직설적으로 다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평론가들에게는 진짜 천사 같은 분이다. 그 천기를 너무 잘 누설을 해주세요. 막 풀어줘. 착한 요실금. 우리 송영길 대표님이 막 좋은 정보를 사실 이래야 된다고 봐요. 뭘 숨길 필요가 있습니까? 뭐 뒤에 밀실에 앉아갖고 정치인들끼리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게 정치가 아니잖아요. 국민들 앞에 깨끗하게 떳떳하게 이야기할 건 다 이야기를 해야지. 그래서 오늘 인터뷰를 했는데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어서 이 인터뷰 영상 여러분 함께 보시고 경기도지사 경선이 어떤 방향으로 좀 진행될지 이야기 좀 더 나눠보겠습니다. 네. 어제 한준호 의원이 의정보고회를 가졌는데 지금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한준호 의원, 송영길 대표님 그리고 지금 얼굴 안 보이는 이쪽이 이한주 아마 민주연구원장이죠. 전 민주연구원장, 염태영 의원, 김용 부원장 이렇게 치맥회동. 이렇게 보니까 면면들을 보니까 완전 친명회동 같이 보이는 느낌이 좀 듭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제보다. 이 사진도 공개하고 사실 끝난 다음에 저녁에 기자들과 브리핑도 하셨어요. 그러면 제 느낌으로는
많이 알리려고 한 모임이다. 그렇죠, 그렇죠. 아니, 예. 저 보나마나 저는 김용 부원장이 한준호 후보 도와주려고 만든 모임이죠. 예. 딱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송영길 전 대표도 나도 대통령의 복심이다. 친명의 핵심이다. 이런 게 좀 어필이 된 사진이라고 보십니까? 뭐 저는 뭐 그런 누구한테 의존하고 하는 정치는 하지 않습니다. 저는 음. 꼬마 정부가 될 만저 내 스스로 빛을 발하는 정치를 하려고 해왔던 거지. 예. 누구한테 의존하는 정치를 제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뭐 이재명 대통령까지 계속 지지하고 해왔지만 저는 누구 계보나 어디에 가서 있었던 정치를 한 게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도 사실 저는 송영길은 송영길입니다. 송영길 파가 따로 없었죠. 내 파는 없지만 송영길은 누구한테 의존하는 정치를 하는 사람이 아니다. 내 역사와 국민 앞에 내 스스로 하는 정치다. 이거를 말하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정청래 대표를 만나지요. 네네. 어떤 얘기를 하실 겁니까? 이제 대표님 말씀을 들어야죠. 제가 이제 평당원인데. 이번에 이제 보궐선거에 대한 예. 예. 대표님한테는 이제 복당 허용해줘서 감사합니다. 그래야죠. 신고도 하고. 네. 개항을 관련해서 마지막 질문입니다. 일부 평론가들 얘기입니다. 자기 당대표를 노리는 송영길 대표 입장에서는 개항을 대통령 측근인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인에게 양보하고 인천 연수갑에 가면서 어떤 희생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당대표에 들어가는 게 훨씬 더 나은 서사를 가져갈 수 있지 않느냐라는 조언이고 평론가들의 주장입니다. 어떻게 네, 보시는지. 당연히 뭐 그런 평론이 나올 수 있을 거라 보는데요. 제가 계속 일관되게 주는 말씀은 이재명 대통령 말씀이 정치는 정치인 하는 것 같지만 국민이 합니다라는 예. 것일 거다고 또 정청래 당대표께서 당원이 주인되는 당을 만들겠다. 그래서 1인 1표제까지 도입을 하셨습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해놓고 다 뜨면 전략 공천하고 막 정치 공학적으로 다 바뀌어버리거든요. 예. 나는 이런 원칙 불가피한 경우는 있겠지만 이런 원칙에 따라 당이 결정하면 승복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고 저희가 문재인 정부 때 대통령께서 취임사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이게 예. 문재인 정부의 모토였습니다. 감동했습니다. 음. 그러나 우리 민주당이 문재인 정부 시절에 친문 세력의 전횡으로 예. 말이 많았습니다. 여러 가지로. 그 제가 그때 이해찬 추미애 당대표 경선할 때 나와서 제 슬로건이 그거였습니다. 과연 우리 민주당이 기회가 평등하고 과정이 공정하고 결과가 정의로운 당입니까? 이 당이. 예. 그래서 제가 계보도 없는 사람, 돈봉투 사건도 그렇게 터진 거잖아요. 검사님이 송영길이가 돈봉투를 뿌려가지고 정당 민주주의를 왜곡시켰다 그래서 제가 판사님 앞에 그랬어요. 검사님한테. 검사님, 송영길은 지금 계보도 없이 조직도 없이 지금까지 싸워왔습니다. 노골적으로 문재인 청와대 세력이 특정 후보를 조직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풀뿌리 대의원의 힘으로 송영길이 당선됐는데 나는 정당 민주주의의 꽃을 피웠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어보셨습니다. 예, 뭐 송영길 대표님이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 인터뷰를 보고 예, 저렇게 얘기를 하셔도 되는 건가 싶을 정도로 그 진행자가 예, 저게 이제 친명 모임 아니냐. 그러니까 뭐 그렇죠. 사실은 이제 보통 정치인이라면 뭐 꼭 그렇게 보실 건 아니다. 뭐 어차피 우연히 만나가지고 우리가 이제 맥주 한잔 하게 된 거다. 뭐 이게 이제 둘러서 얘기를 해요. 근데 송영길 대표님은 친명 모임 맞다. 보면 알지 않냐. 야, 뭐 우리가 뭐 평론할 게 없죠. 뭐 답을 다 알려주시는데 뭘 그 분석하고 말고 이럴 것도 없습니다. 예, 친명 모임 맞습니다. 예, 맞고요. 그리고 이제 저 모임의 이제 취지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송영길 대표님이 저거 뭐 김용 전 부원장이 한준호 경기지사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너무 이렇게 대놓고 얘기를 하시면 진짜 민망하잖아요. 이거는 좀 이제 정치인들은 이렇게 정치인의 언어로 이렇게 좀 돌리고 뭐 돌려치고 꼭 그렇게 볼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한준호 의원에게 뭔가 어떤 힘을 실어주기 위한 그런 의도가 있다고 볼 수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 않느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 평론가들이 나와가지고 이게 이런 취지인데 아마 이럴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해설을 해줘야 되잖아. 평론가들이 이제 먹고 살 수 있잖아요. 그래야 잘 알아들을 수 없는 애매한 얘기를 해줘야 된다고 정치인들은. 그래서
아니 이게 뭐 한준호 의원이 경기지사가 뭐 되는 게 뭐 좋을 수도 있는데 뭐 힘을 실어주는 게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그렇다고 우리가 한준호 의원을 응원하는 마음이 없는 것은 아니고 뭐 이렇게 해줘야지. 예? 피그 말리오님 감사합니다. 근데 뭐 아주 대놓고요 우리 소영길 대표님은 아니 그 김영 부원장이 뭐 저기 그 한준호 경기지사 만들려고 마련한 자리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해보니까 진행자도 제가 볼 때 벙찐 것 같아요. 돌려서 얘기할 줄 알았는데 진행자도 벙찐 것 같아. 저도 벙쪘고 뭐 더 할 말이 없는 거죠 뭐. 그걸 뭐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그 자리에 이제 송영길이 가 있다. 이거는 또 메시지가 분명한 거 아닙니까? 뭐 송영길 대표는 뭐 본인은 뭐 친명이 아니다. 뭐 어떤 뭐 누구에게 줄 서서 정치하는 사람 아니다. 뭐 꼬마 정부가 되더라도 스스로 빛을 내는 인물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지만은 지금 뭐 송영길 대표와 이재명 대통령과의 관계는 뭐 우리 당원들이나 민주당 지지자들이 이미 아는 바이고 본인이 본인은 친명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저 자리에 한준호 경기지사 만드는 모임에 그걸 또 공개적으로 아예 뭐 보여주려고 한 거다. 그것도 뭐 대놓고 얘기하시잖아요. 뭐 아니 뭐 그건 아니었는데 어떻게 기자들이 좀 뭐 붙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것도 아니고 아 이거 뭐 보여주려고 한 거 아니냐. 소문 내려고 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시니까 뭐 본인도 사실은 그 얘기는 스프링조이님 솔직한 송영길님 짱. 저는 어제 폭락했을 때 K 방산주 샀습니다. 아, 또 재미를 보셨겠네요. 예. 아니 뭐 그러면은 송영길 대표님도 한준호 의원을 경기지사로 만들기 위해서 이제 그 자리에 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나는 한준호가 경기지사 되면 안 된다 생각하는데 거기에 앉아 있지는 않을 거 아니야. 뭐 본인이 뭐 친명이 아니다라고 얘기해도 꼬마 정구라고 얘기를 하셨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누가 봐도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건 그 소영길 대표님이 그 한준호 의원을 경기지사로 만들려고 그렇게 한 거 아니냐 뭐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라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친명계가 한준호 쪽으로 확 무게중심이 쏠리고 있는 거죠. 송영길 대표님의 또 재밌는 또 이 솔직 담백한 이 인터뷰가 또 있었어요. 중앙일보에서 이제 단독으로 보도했던 내용인데 제가 며칠 전에 이제 방송을 해드리려다가 시간이 좀 모자라갖고 못 보내드렸는데 4년 전 이재명 보복 수사 막으려 개항을 양보했다. 원래는 경기지사 출마를 검토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게 이제 회고록에 나왔던 얘기예요. 회고록에 이제 오픈을 한 내용이죠. 자, 여기 보시면 당시 이재명 후보는 내게 경기지사 출마를 권유를 했다. 이에 나는 김동연 부총리를 만났는데 김 부총리는 서울시장엔 전혀 생각이 없다고 해 서울시장 출마 결심을 굳혔다. 요거는 이제 책에다 요런 내용을 쓰신 거예요. 요거를 이제 중앙일보에서 지금 이제 북콘서트를 하고 계신데 중앙일보에서 이제 보도를 한 겁니다. 요 책 내용을.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님은 경기지사 출마를 애초에 권유를 했었던 것으로 그런데 김동연이 버텨가지고 송영길 대표가 어쩔 수 없이 서울시장으로 출마를 했다라는 비하인드예요. 김동연을 2번 죽이는 거죠. 그래 저도 오해가 풀렸어요. 이게 왜냐하면 경기지사 후보는 사실 이재명 대통령님의 그 영향이 크게 미칠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지역이고 김동연이 경기지사 후보를 나왔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통령님이 제 판단은 그랬습니다. 그 뭐 비하인드를 알 수 없었으니까요 그때는. 그러니까 송영길 대표님은 이제 이재명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에게 방탄복을 입혀 드린 거죠 송영길 대표님이. 그러면서 개항을 이재명 대통령님께 양보를 하고 또 그 송영길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님이 송영길 대표에게는 이제 경기지사로 출마를 해달라 이렇게 이제 요청을 한 거예요. 이제 비하인드는.
근데 이제 당시까지만, 최근까지도 저는 어떻게 알고 있었냐면은, 이재명 대통령님이, 김동연이 이제 가장 그 승산이 높기 때문에, 김동연을 픽을 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이제 측근들, 김용 전 부원장을 비롯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들이 다 김동연 캠프에 합류를 했습니다. 예. 그때는 제가 뭐 약간 그 친명 쪽 정치인들하고 좀 관계가 있을 때여가지고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친명계 정치인들이 대거 김동연 캠프에 이제 합류를 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님이 김동연을 그나마 경기지사 후보 중에 좀 승산이 있다고 판단을 해서 김동연을 픽했나?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야. 그래서 이거는 약간 패착 아니었냐. 전에 뭐 방송에서도 제가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었어요. 이재명 대통령님이 김동연을 선택한 건 이건 좀 패착 아니냐. 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고 대통령님은 송영길 대표를 픽을 한 거죠. 근데 김동연이 끝까지 버티고 때를 써가지고 어쩔 수 없이 친명계 의원들이 송영길 대표를 설득을 해서 송영길 대표가 서울시장으로 출마를 하고 그 다음에 김동연이 경기지사로 출마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진짜 김동연 악랄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명팔이 한 거예요. 지금도 명팔이 하고 있던데. 그러니까 친문들이 저는 또 장난질 친 거라고 봐요. 김동연만 장난질을 친 게 아니라 친문들이 김동연한테 붙어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을 사지로 몰기 위한 이런 어떤 꼼수를 쓴 게 아니냐. 그게 이제서야 이제 폭로가 된 거지. 김동연은 완전히 배신자인 겁니다. 배신자가 아니라 애초부터 이재명을 죽일 목적으로 경기도에서 때를 쓴 거지. 때를 쓴 거야. 그리고 경기지사가 되자마자 친문들이 싸그리 김동연한테 붙지 않았습니까? 그것만 놓고 봐도 김동연이 처음부터 이재명 대통령님을 칠 생각을 가지고 친문들과 손잡고 경기도에다가 알박기를 했던 거 아닌가. 정말 열받는 이런 상황이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참 송영길 대표 입장에서는 정말 얼마나 분하겠습니까? 송영길 대표가 대단하신 거예요. 만약에 경기지사로 송영길 대표가 출마를 했으면은 쉽게 당선이 됐죠. 김동연보다 저는 더 쉽게 당선이 됐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송영길 대표의 정치 인생이 크게 달라졌겠죠. 지난 3년 동안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근데 이렇게 희생하고 고생했던 송영길 대표는 그동안 완전히 나몰라라 하고 정청래는 면회 한 번을 안 가고 진짜 나쁜 놈 아닙니까? 다 떠나서 정청래는 조국한테는 쪼르르 쫓아가던 그런 자가 닭을 위해서 저렇게 헌신하고 희생한 그런 송영길 대표는 면회 한 번을 안 간다라는 게 그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면회도 안 가고 전화 한 통 안 하고. 근데 이제는 더 이상 송영길을 피해 다닐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송영길 대표를 정청래가 오늘 만났습니다. 송영길 대표와 만난 소식 뉴스 영상으로 잠시 만나보시고 가겠습니다.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인천, 계양, 을에 누가 출마할지 관심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역구였던 곳에 복당한 송영길 전 대표와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인이 도전 의사를 밝혔는데요. 오늘 송 전 대표가 정청래 대표를 만나는 만큼 교통정리가 있을 걸로 기대됐지만 따로 없었다고 합니다. 류정화 기자입니다. 인천 계양을에 출마 의지를 피력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복당 이후 처음으로 정청래 대표를 만났습니다. 아이고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 복당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좋은 일만 있길 바랍니다. 아이고. 역시 계양을에 출사표를 던진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인과의 교통정리가 있을 것으로 기대됐는데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좀. 분위기는 화기애애했지만 특정 지역 출마를 논의하지 않았다는 설명입니다.
민주당은 경남지사 후보의 김경수 전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을 단수 공천했습니다. 이재명 정부 지역균형 발전 전략 5극 3특의 설계자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영남 승리를 이끌 영남의 필승카드 김경수 후보. 김 전 위원장은 2018년 경남지사가 됐지만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3년 만에 물러났습니다. 도지사직을 끝까지 다하지 못했던 송구한 마음을 경남의 변화와 발전으로 도민들께 보답하겠습니다. 국민의힘도 오늘부터 나흘간 광역단체장 후보자 등록을 받으며 본격적인 지선 준비에 나섭니다. 광역과 기초 가리지 않고 현역 단체장들이 예비 경선을 거쳐 올라온 후보와 최종 경선을 치르는 코리안 시리즈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여기까지 송영길 전 대표와 정청래 대포의 회동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정청래가 사실 뭐 송영길 대표하고 뭐 눈을 마주치지는 못하죠. 그 서열 관계, 그 운동권의 이 서열 문화는 뭐 옛날부터 대단히 심했어요. 한 학번만 높아도 눈도 똑바로 못 볼 정도로 이 서열 관계가 좀 이제 구태적이죠. 지금은 그러면 안 되는데, 근데 이게 20대 때 한번 서열이 정리되면은 그 서열은 이제 영원히 가게 됩니다. 근데 뭐 송영길 대표나 김민석 총리나 사실 정청래가 이제 말 섞을 그런 위치에 있는 인물들은 아니죠. 과거 이제 뭐 학생운동 경력으로 놓고 봐도 그렇고 민주당 정치 경력으로 놓고 봐도 그렇고 뭐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직접 픽을 한 인물들이 김민석 총리, 송영길 대표 아닙니까? 그 민주당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그런 인물들이라고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직접 이제 영입을 한 그런 인재하고 어디서 그 양말 장수하고 손잡고 김어준의 픽으로 민주당의 공천이 된 정청래하고는 이건 이제 클래스가 다르죠. 클래스가 달라요. 근데 사람이 한번 이렇게 서열이 정리되면은 자기가 어느 정도 지위가 생겨도 그 과거의 서열에서 못 벗어나는 게 있어. 그래서 그런지 송영길 대표를 상당히 부담스러워하는 게 뭐 뉴스 영상으로만 봐도 여러분들이 느껴집니다. 자, 오늘 뭐 개항을 이게 뭐 정리가 될 것이냐 뭐 이래가지고 지금 이제 뭐 보수 언론이나 유튜브에서 이 개항을 문제 가지고 너무 판을 키워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재명 대통령 지지자분들도 괜히 쓸데없는 거 가지고 싸움질을 하고 있어. 제가 볼 때는 알아서 잘 정리가 되겠지. 아니 그리고 뭐 아까 뭐 김용 부원장, 한준호 의원 회동하는 거 못 봤습니까? 또 한준호 의원이 요즘 한준호 의원이 참 그 날라다닙니다. 그 박찬대 의원하고 김남준 대변인하고 얼마 전에 며칠 전에 그 만찬 같이 했잖아요. 그리고 이번에는 송영길 대표하고 또 한준호 의원이 공개 이제 또 치맥 회동을 했잖아. 그 한준호 의원이 이제 경기도에 있고 박찬대 의원이 인천에 있기 때문에 요 두 분들이 뭔가 교통 정리를 하고 있다 이런 느낌 여러분 못 받으세요? 그리고 송영길 대표님이 오늘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이게 후배하고 뭔가 경쟁하는 듯한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좀 민망하다. 그 답이 나왔잖아 벌써. 좀 부담스럽다. 뭐 그런 이제 뭔가 경쟁하는 모습으로 비춰지는 게 송영길 대표가 부담스럽다. 그 당연하죠. 김남준 대변인하고 송영길 대표가 둘이 경쟁할 그런 그 저기 관계는 아니잖아요. 위치가 아니잖아. 그래서 이건 뭐 당연히 정리가 되는 거예요. 무슨 이제 이무기 날다님 안 되면 경선 하면 되지 뭐 그러는데 경선을 왜 합니까? 이거를 미쳤어요? 이재명 대통령님이 사실은 민주당을 이끌어가는 것과 다름없는 상황에 뭐 정청래가 날뛰고 있지만은 정청래야 뭘 지가 날뛰어봐야 부처님 손바닥이고 대통령님께서 다 대한민국을 이끌어가고 있는 와중에 송영길과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이 경선을 한다? 아, 그거는 진짜 모양새가 아닌 거지. 지금도 이거 가지고 티격태격하는 그 분들이 있는데 그것도 사실 모양새 빠지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알아서 잘 정리가 될 거니까 저는 개항 문제 가지고 여러분들이 더 이상 우리끼리 논쟁을 하는 뭐 그런 어리석은 짓은 안 하시길 바라고요. 제가 볼 때는 뭐 요즘 뭐 그런 얘기가 슬슬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모양새는 이제 송영길 대표님이 그 연수 쪽으로 출마를 하시는 게 모양새 좋지 않겠나,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그런 방향으로 정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지금 그게 좀 현실적인 카드이기 때문에. 그래서 김남준 대변인은 어쨌건 뭐 이제 정치에 막 입문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대통령의 후광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 송영길 대표님은 전국에 어느 지역구를 나가도, 예, 꼭 뭐 인천이 아니더라도, 예, 어느 지역구에 출마를 해도 자력으로 당선이 되실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지고 있는 큰 정치인 아닙니까? 예, 그래서 뭐 송영길 대표님이 또 모양도 좋아요. 그게 모양새가, 예, 후배에게 길을 열어주고 본인은 험지로 간다. 이것도 송영길의 어떤 서사가 또 하나 또 만들어지잖아. 스토리가. 헌신의 아이콘, 희생의 아이콘 송영길. 이번에도 후배에게 양보. 그냥 그림이 너무 좋지 않습니까? 예? 그림이 너무 좋잖아요. 그리고 이게 무슨 선당 우사야. 송영길 대표가 무슨 연수에 나가건 어디에 나가건 떨어질 사람입니까? 무조건 이기는 거지. 예? 그리고 그 희생을 근거로 총리로 간다. 이거 그림 좋잖아. 예? 뭘 그렇게 쓸데없이 싸워요. 자, 그리고 이게 우리 입장에서는 꽃놀이패예요. 예? 이게 왜 꽃놀이패가 되냐? 송영길 대표님이 그 김남준 대변인도 이제 정청래를 만났고, 뭐 송영길 대표님도 오늘 뭐 출마와 관련해서는 얘기를 안 했다고 하지만은 정청래를 만났어요. 근데 송영길 대표님의 일관된 입장이 뭡니까? 예? 일관된 입장이, 송영길 대표님의 일관된 입장은 당의 결정을 따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 김남준 대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당의 결정을 따르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꽃놀이패가 되냐 하면은, 자, 만약에, 자, 그럼 이거 교통정리를 누가 해야 됩니까? 예? 정청래하고 황희하고 해야 되잖아요. 정청래하고 황희하고 교통정리를 해야 되는 거잖아. 자, 그러면은 정청래가 결정하는 거예요. 송영길의 지역구, 자, 김남준의 지역구를 정청래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 만약에 정청래가 김남준 대변인은 계양을로 가고 송영길 전 대표는 연수로 가라, 이렇게 결정을 했다 칩시다. 정청래가 결정을 해가지고, 자, 그러면은 송영길 대표의 지지자들이 다 들고 일어나요. 여기도 보니까 지금 뭐 송영길이 계양을이다 뭐 그러고 난리 나신 분들이 있는데, 그건 누구 말이 맞는지 한번 보세요. 나중에 여기서 나중에 창피해져요. 제가 다 캡처해 놓을 거야. 여기 뭐 쥐뿔도 모르는 분들이 그 본인이 지지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게 어떤 게 송영길 대표한테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자, 송영길 대표를 연수로 보냈다, 그 다음에 김남준 의원을 계양으로 보냈다, 이렇게 되면은, 자, 송영길 대표 지지자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들고 일어나가지고, 여기도 보니까 지금 많은데, 야, 송영길을 또 이렇게 정청래가 송영길한테 이럴 수가 있냐? 이 배신의 아이콘 이재명 대통령한테 잘 보이려고 김남준은 계양에 꽂아주고 송영길은 연수로 보낸다. 와, 송영길을 배신한 정청래 죽어라. 그러고 난리가 나겠죠, 그죠? 그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송영길을 연수로 보내면 송영길 대표를 지지하는 분들이 다 들고 일어나가지고 정청래 죽여라,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럼 반대로 해봅시다. 예, 반대의 경우의 수가 있죠. 그러면은 송영길 대표를 연수에 공천을 해요. 예, 연수에 공천을 하고, 계양 을에 공천을 하고, 그 다음에 김남준 대변인을 연수로 보내. 이거 두 가지 경우의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김남준 대변인을 연수로 보냈다. 그러면은 이재명 대통령 지지자들이 다 들고 일어나가지고 송영길 이놈이 드디어 대통령 등에 칼을, 송영길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정청래 이놈이 드디어 대통령 등에 칼을 꽂았다.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 이재명의 복심을 사지로 보내냐? 이 정청래, 이 악마 같은 놈. 정청래가 이재명을 죽였다. 정청래가 김남준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 이재명 대통령의 복심을 연수로 보내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을 죽이려고 한다. 만약에 김남준이 떨어지면 이재명 대통령이 뭐가 되냐?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제가 꽃놀이패라고 말씀드린 게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 에? 그래서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당에서 결정하는 대로 따르겠다. 정청래가 결정해라. 네가 한번 해봐 이 상황을. 이거는 솔로몬이 와도 이거는 풀어낼 수가 없는 정치 함수예요. 못 풀어내.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싸우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야. 쓸데없이. 왜 우리끼리 싸우고 앉아있어. 정청래가 죽게 생겼는데 우리는 굿이나 보고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으면 되는 거예요 지금. 어떤 결론이 나도 자 정청래가 다 죽일 놈인 거야. 그치? 만약에 송영길 대표를 개양을로 공천을 했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는 또 다 들고 일어나가지고 김남준을 죽이려고 이재명 대통령의 복심을 죽이려고 정청래가 칼을 꽂았다. 이거는 이재명 반명 공천이다. 그러고 들고 일어나고, 예. 그 다음에 송영길 대표를 연수에다가 공천을 했다. 그러면 이 배은망덕한 놈 송영길이 그동안 얼마나 희생을 했는데 송영길을 또 죽이려고 저놈이 또 저런 짓을 한다. 예? 그러면 되는 거잖아. 뭐하러 우리끼리 싸우냐고. 다 정청래가 욕먹게 돼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판을 못 읽나. 내가 진짜 이런 것까지 알려줘야 돼요. 제가 이제는 이런 건 좀 잘 안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왜? 김어준이 듣잖아 제 방송을. 또 김어준이 또 제 방송 보고 또 방송에서 내일 무슨 헛소리를 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고급 정보는 제가 웬만하면 이제는 방송에서는 안 하려고 그래요. 근데 자꾸 싸우니까 제가 최실금이 되잖아. 나도 막 줄줄 새는 거 아니야 이거. 할 소리 안 할 소리 다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좀비스 배트레이드님, 뉴 이재명, 예, 시원한 최한욱 방송, 최한욱 TV, 시원한 방송, 최한욱 TV 파이팅. 이거 다 얘기를 해야 돼. 당신들 때문이야 다. 평론가라고 있는 얘기 없는 얘기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나중에 가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그동안 이렇게 쫙 묻어두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하도들 싸우니까 다 얘기를 해버리잖아 내가. 그럼 또 김어준이 보고 김어준이 또 헛발질하고 그럼 저는 또 컨텐츠 생기고 그러니까 싸우지 마세요. 예? 이래도 이기고 저래도 이기는 판이니까 지금 판은 이래도 이기고 저래도 이기는 판이야. 그리고 지금 분위기는 이것도 중요해요. 뭐냐 하면 자 그럼 이제 또 하나의 경우의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떤 경우의 수가 있냐면은 정청래가 공천을 안 하는 경우의 수도 있어. 그쵸? 공천을 안 하는 경우의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김남준 대변인을 공천을 안 할 수도 있고 송영길 대표를 공천을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이 경우의 수를 없애버린 거예요. 없애버렸잖아 지금. 송영길이나 김남준을 둘 다 공천하는 상황으로 만들어 놓은 거야 지금. 그걸 봐야지 여러분. 만약에 개항으로 둘이 나오게 만들어가지고 경선하는 판이 돼버리면 정청래는 진짜 맞아 죽지. 그 판을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인 거예요 지금 이 과정이. 여러분들 개항으로 둘 다 나오는 이 상황 자체가 자 정청래가 송영길과 김남준을 둘 다 공천할 수밖에 없도록 상황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지 송영길 대표하고 김남준 대변인이 서로 무슨 경쟁을 하려고 지금 이런 판을 만든 게 아니다. 정청래가 빼도 박도 못하도록 상황을 짜고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이걸 모르고 우리끼리 왜 싸워? 그러니까 이제 지금 벌어진 상황을 보세요. 개항을에 만약에 둘 다 공천을 한다 그러면 난리 나겠죠. 그러니까 경선을 가는 거지. 경선을 가면 난리 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김남준은 공천하고 송영길은 공천을 안 해. 혹은 송영길은 공천 안 하고 김남준은 공천을 해. 이래 버려도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론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즉 김남준과 송영길 둘 중에 한 명, 둘 다 출마를 해야 되고 둘을 살리기 위해서는 한 명은 연수, 한 명은 개항을로 교통정리를 해줘야 된다라는 여론을 만들어가는 과정의 큰 그림인 거야 이게. 그리고 정청래는 빼도 막도 못하게 외통수에 걸렸던 거예요 지금. 외통수에 완전히 걸렸잖아. 그래서 어떤 결론이 나도 욕 얻어먹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답답한 거야. 지금 답답한 건 정청래인데 왜 송영길 대표 지지자랑 김남준 대변인 지지자가 치고받고 싸웁니까? 하수들 같이. 진짜 답답해 내가. 응?